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 헌법재판소의 제5차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예, 변론이 5차로 있었죠. 근데 어제 나왔던 얘기를 보니까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는 이른바 검찰의 이 공소장을 근거로 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기초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검찰의 공소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얘기들이 헌재 증언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황 5차 변론 아직 뭐 가장 뜨거운 중간 지점을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검찰 공소장하고 헌재 증언이 정면으로 충돌. 그래서 지금 헌재가 뒤집어지고 있다. 검찰도 뒤집어지고 있다.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그 앞날, 그 이전까지 있었던 분위기와 앞으로 전개될 분위기는 전혀 딴판으로 그렇게 될 상황이기도 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제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었었죠. 대통령은 체포 지시도 국회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체포하라거나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검찰은 검찰은 공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전 사령관에게 4차례 전화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한 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라고 공소장에 써놨는데 이거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정면으로 깨부순 겁니다. 국회 문을 깨부순 것이 아니라 검찰의 공소장을 깨부순 겁니다. 이제 그러자 국회 측 변호인들이, 대리인들이죠. 윤 대통령이 2번, 3번 계엄을 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 라고 했던 것 아니냐? 그러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의 발언 내용이 대부분 아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나 말고 뭐 방첩 사령관도 있고 또 뭐 특전 사령관도 있고 정보 사령관도 있고 그 사람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나하고는 관계없는데 일단 검찰 공소장에 내가 했다고 돼 있는 부분, 내가 한 말이 아니다. 반면에 홍장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뭐라고 했느냐?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데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라고 이제 국회 측이 묻자 말 뜻 그대로 이해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상자나 목표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10여 명의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여인형 방첩사령관. 할 말은 많지만 형사 재판에서 밝히겠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핵심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의 공소장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봤잖아요.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은 뭐 추가로 수사를 하거나 추가로 증인을 내세운 바도 없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이거는 이 검찰의 특수본, 경찰의 국수본, 그 다음에 공수처의 뭐 공조본, 이런 곳에서
수사한 내용을 지금 종합해 놓은 그것에 불구하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내용도 없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검찰의 공소장이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으니까 그 공소장이 지금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최대로 검찰이 총정리를 해놓은 그 집약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검찰 공소장하고 헌재의 변론 과정이 꽝 붙이는데 이건 뭐냐? 헌법재판소 결국은 지금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이게 2월 3일 있으려다가 지금 2월 10일 변론을 재개하면서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그 상태로 연기가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대4로 갈렸잖아요.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또 그렇게 갈려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8명이 되든 혹은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9명이 되든 도대체 몇 대 몇으로 갈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몇 대 몇이냐?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거기까지 몇 대 몇으로 갈릴 것이냐까지 그 지점을 향해서 지금 어제 5차 변론 과정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관전 포인트다. 그런데 검찰 공소장을 완전히 뒤집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증언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서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 이게 역력해졌다. 이제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9명이 됐든 8명이 됐든 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증거가 다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 4명이 확보가 되면 그걸로 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제 이런 그런 이 시나리오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가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된다는 쪽에 재판관들이 좀 많았는데 그렇지 않은 재판관들을 끝까지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갈라져 있는데 다른 쪽이 다른 쪽을 설득하고 자시고 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이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이 후보자에 대해서 쭉 나오는 이거는 이제는 설득을 누가 하고 설득을 당하고 설득을 시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끝까지 그냥 이대로 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뭐 싹 잡아들여라고 자기는 분명히 들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고 무관한 얘기다. 간첩 수사 얘기였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검찰과 국회 쪽에서 자꾸만 뭔가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쫓아가는 것 같다. 네,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모처럼 이런 마치 시인이 시를 쓰는 듯한 그런 비유법을 한번 쓰는 걸 제가 참 오래간만에 봤습니다.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쫓아가는 거다. 아지랑이 쫓아가는 거다. 신기로 쫓고 있는 것이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꿰매추기 위해서 뭔가 앞에 실체가 없는 흐릿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다. 호수 위에 달 그림자. 윤 대통령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고 왔고 왼쪽 손목에 검은 손목시계 차고 나왔고 머리는 2대8로 단정하게 가르마를 타서 깔끔하게 넘기고
드라이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계속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이 많았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그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뭐라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도 못한다. 홍장원 전 차장에게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으나 이는 비상계엄과 무관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그 부분은 선선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과 소송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면 투표함을 열어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김영수 영남대 교수, 정치학 교수입니다. 칼럼을 실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적법 절차 준수만이 내전을 막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정치적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곳이다. 헌법에 따라. 그런데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봤다고 고백했다. 만약 헌재의 판결이 권위를 잃으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찌 되겠는가? 논리적으로는 내전밖에 없다. 그때 진짜 내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현재는 법만 보고 가야 된다. 네, 이상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제4차, 제5차 변론을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